여러분, 150년도 더 된 고전 소설이 어떻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재판에 대한 아주 강렬한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헤이,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가장 무서운 벌이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되는 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의 이야기 속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진짜 행동으로 옮겨버린 한 남자. 과연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벌이 시작될까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 아주 가난하지만 머리는 비상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위험한 생각에 빠집니다. 뭐냐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해충 같은 인간은 내가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진짜로 악덕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스스로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벌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 잡으러 오기도 전에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서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열이 펄펄 끓고 끊임없는 불안감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선한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라스콜니코프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을 보고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단 한 번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이 소설은 원죄라는 개념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이걸 꼭 종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뭐랄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결점이 있다는 그런 철학적인 아이디어로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사소한 거짓말, 이기적인 생각, 작은 배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한테 완벽하게 살아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책임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죄, 두 개의 벌. 여기서 이 소설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어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서 받는 거랑 책임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소설의 핵심 철학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되 벌은 인정사정 없이 집행하라. 와, 정말 강렬하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그래,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반면에 벌은요, 이건 철저하게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게 좀 헷갈리시면 카톨릭의 고해 성사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는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반드시 보속이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더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그쵸. 그러니까 용서가 책임 면제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왜 차가워야 하는가? 자, 그럼 이 책임이라는 문제가 이제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이야기로 커집니다. 바로 정의가 왜 감정적이면 안 되고 차가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요. 생각해보세요. 벌을 주는 건 피해자가 화난다고 해서 막 휘두르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규칙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님도 두고 법원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처벌이 이런 공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뭐 불포도 뻔하죠. 기준이 법이 아니라 기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백 좋은 사람은 슬쩍 빠져나가겠죠.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럼 결국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될 거고 사회의 규칙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150년도 더 된 소설 속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꼭 오늘 우리 뉴스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열리는 재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고 정의는 차갑고 공정해야 한다. 그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대체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와 벌은 이 너무나 익숙한 말에 어마어마한 깊이와 무게를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그냥 나쁜 놈, 악마 이렇게 딱 잘라 그리지 않거든요. 그가 얼마나 복잡한 내면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받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니까요. 토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그 구원의 여지까지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너는 이제 끝났어, 구제불능이야 라고 영원히 낙인 찍는 건 다르다는 걸 이 소설이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무도 모르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또 이건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 행동 자체를 비난하나요? 아니면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라면서 그 사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수많은 판단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결국 죄와 벌은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오래된 소설이 아닌 거죠.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재판 기록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 법정에서는 지금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나요?